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홈카페 기구들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거 어디서 샀어요? 저거 어디 제품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에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다 달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홈카페 기구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홈카페를 할 때 이것 정도는 꼭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먼저 커피 추출 기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놈이 스타레소라는 거거든요. 휴대용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놈이 요 밑에 여기에다 커피를 넣고 장착한 다음에 이 위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압력이 생성되면서 높은 압력으로 쭉 짜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죠. 이렇게 접으면 나름 뭐 휴대성도 괜찮고 어디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좋습니다. 뭐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요. 아무튼 괜찮은 추출 기구입니다. 조금 귀찮긴 해요. 그리고 이 놈은 듀플렉스 커피 메이커라고 예전에 제가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 3만 원 줬나? 뭐 일반적인 커피 메이커의 그런 성능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다만 뭐 재질이나 이런 게 굉장히 허접해요. 싼 맛에 쓰기 좋은 그런 기물이랄까요? 나쁘지 않아요. 바로 위에는 이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커피 추출 기구이지만 사실 저는 우유 거품을 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놈이죠. 이게 어디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많았는데 파이렉스라고 돼 있네요. 사실 저는 프렌치 프레스를 구매할 때는 어디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에 망이 쇠로 돼 있느냐 그리고 이 밖에 재질이 유리냐 이 두 개만 맞으면 사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나 안에 망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에 망이 쇠로 돼 있고 밖에가 유리면 저는 뭐 큰 메이커 따지지 않고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에어로프레스입니다. 좋은 추출기구죠. 그리고 싼 맛에 쓰기 좋은 핀, 뭐 이놈은 그냥 몇천 원의 행복입니다. 몇천 원만 투자하면은 아주 쉽고 간편하게 좋은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했던 맥널티 커피 머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리뷰했던 오스너 드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놈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사실 이놈이 VBM 도모바 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가정용 머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의 상업용이에요. 보시면 이 그룹 패드나 이런 것도 뭐 옆에 위에 있는 이런 애들하고 아예 클래스가 다르죠. 그리고 온수 밸브, 스팀도 그냥 상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팀 팁도 라떼아트용으로 튜닝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VBM 측에서 이렇게 랩핑도 다 해가지고 주셨는데 왜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을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게 펌프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리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이 펌프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펌프 수리만 되면은 제가 이놈을 이용해서 영상을 하나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머신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바라짜 버추소 그라인더입니다. 요 놈은 이제 뭐 테팔 그냥 믹서기 몇만 원 안 주고 산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옆에는 이제 뭐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그 발뮤다 토스터기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자, 지금 이렇게 커피 추출 기구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커피 추출 기구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커피 메이커든 에스프레소 머신이든 캡슐 머신이든 모카포트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커피 취향과 그리고 주머니 사정에 맞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라인더예요. 그라인더. 커피 그라인더는 정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바라짜 버추서 그라인더 그리고 이 펑캐스트라는 휴대용 그라인더 그리고 이 핸드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는 에스프레소용으로는 미토스 원 그라인더 그리고 드립용으로는 탄자니아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죠. 그라인더가 왜 중요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홈카페를 즐기기는 하시는데 그라인더가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라인더가 없으셔가지고 분쇄되어 있는 원두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쇄되어 있는 원두를 구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향이 어느 정도 날아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각종 추출 기구에 따라서 원두의 분쇄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추출기구에 따라 딱딱딱 맞는 분쇄도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어디 여행 갔다 오면서 커피를 선물하려고 한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웬만하면은 그라인더 있으신가 물어보고 있으시다 하면은 원두를 선물해 드리라. 갈려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커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뭐 파는 거, 뭐 분쇄돼 있는 거든 뭐든 막 사갖고 선물 드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갈려있는 원두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어째 써야 되지? 하고. 그래서 홈카페를 즐기시고 싶다 하시면 그라인더는 꼭 구매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저가형 핸드밀부터 약간 돈을 더 쓰면 이런 전동 그라인더까지 구입할 수 있어요. 사실 핸드밀보다는 전동 그라인더를 추천드립니다. 핸드밀 이거 돌리다가 진짜 손목 나갈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리뷰를 제가 안 찍었는데 조만간에 한 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제품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력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기물 하나는 저울입니다. 저울.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사용하는 요 놈은 이 모델명도 잘 모르겠어요. SF-400A라고 돼 있네요. 얘가 보시면 0.1g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커피용 저울은 웬만하면 0.1g 단위를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커피라는 게 조금 예민해요. 그러니까 1g씩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맛의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0.1g 단위의 저울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저울은 산지가 좀 됐는데 아직 팔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0,000원 정도 줬습니다. 10,000원. 커피형 저울 보면 비정상적으로 비싼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용으로 쓰고 있는 아카이아 루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놈은 제가 살 때 당시 30몇만 원 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가격을 들었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저울이 그리 비싸노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비싼 애들도 있는 반면 요런 애들은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저울이죠.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왜 조금 큰 걸 사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딱 포토필터가 올라가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에도 여기 안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이게 몇 g이나 들어갔을까 하고 재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작은 애들은 요 놈 올리면 디비지쁘거든요. 그러면서 커피 다 쏟아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이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핸드 드립을 할 때나 뭐 이런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나 이런 계량 스푼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계량 스푼으로 한 숟가락 뜨가 넣으면 됩니다. 한 숟가락 반 뜨가 넣으면 됩니다. 요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편차가 1g 이상 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뭐 잘 맞추시는 분들은 언제나 똑같이 펄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울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나 비슷하게 커피향을 담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잔들입니다.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잔들이죠. 사실 다른 홈카페 영상 찍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잔이 많고 예쁜 잔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잔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잔을 제가 꺼낸 이유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잔의 사이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잔의 사이즈를 알아야 어느 정도 일정한 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온즈 잔이고 이거는 7온스 잔이에요. 요 놈은 8온스입니다. 요것도 8온스, 요거는 7온스 잔이에요. 이 두 개는 듀라렉스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듀라렉스라는 브랜드를 뭐 괜찮게 생각해요. 뭐 튼튼하거든요. 이 잡아 던지도 잘 안 깨져요, 애들이. 뭐 이래 퍽 해도 잘 안 깨집니다. 설거지 하다가 퍽퍽퍽 해도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놈은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워낙 흔한 형태의 잔이라서. 근데 여러분들 뭐 검색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셨던 이 델몬트 잔,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하시는데 이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작년에 이 델몬트에서 그 옛날 우리 델몬트 주스병 있죠, 그거랑 이놈이랑 해가지고 세트로 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 세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잔도 따로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나무예요, 나무. 제가 질감을 만져보니까 이 대나무 같은데 뭐 밑에는 한문이 적혀 있습니다. 뭐 안에는 다 유리예요. 유리 옆에다가 이걸 씌워 놓은 건데 아는 분이 이것도 외국 여행 갔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예뻐 보이 샀다고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입처를 모릅니다. 그분한테 물어봐도 길 가다 사서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의가 많았던 요놈 계량컵입니다. 계량컵. 이래 보시면 이쪽 면에는 온스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면에는 밀리수가 적혀 있습니다. 오리스타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저는 이 계량컵을 좀 선호하는 거는 이 보시면 주디가 이래 딱 오므라져 있죠,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따라서 부을 때 질질질 흐르지가 않습니다. 깔끔하게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쓰는 이 포크 달린 긴 숟가락, 바스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스푼을 저는
한 개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놈 있으면 왜 좋냐 라고 하면, 이런 긴 잔 있죠. 이런 긴 잔은 우리가 짧은 티스푼으로 넣게 되면 요만큼만 넣어서 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긴 바스푼이 있으면 쑥 밀어 넣어서 밑에까지 확실하게 저어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짧은 컵이라면은 요만한 티스푼만 가지고도 넣어서 저으면 되겠지만, 이런 긴 잔에는 요런 긴 스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스푼 한 개쯤 있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뭐 옆에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이 포크로 한번 쿡 찔러도 되겠죠. 이씨. 자, 그리고 이 쉐이커, 영상에서는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쉐이커는 있으면 좋아요. 제가 즐겨 마시는 음료 샤케라또를 만들기도 좋고, 뭐 집에서 간단히 칵테일 같은 거 해 먹을 때도 흔들기 좋아요. 근데 저는 영상에서 이 쉐이커를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이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쉐이커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텀블러는 다들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텀블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더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런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 사용하는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텀블러들은 반드시 밀봉이 단단하게 돼야 됩니다. 밀봉이 안 되면은 이래 잡아놓고 흔들었을 때 질질질질 다 새요. 난리 납니다. 쉐이커가 있으신 분들은 뭐 쉐이커를 쓰시면 될 거고, 없으신 분들은 집에 밀봉이 되는 뭐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락앤락 통이라든가 그런 데 넣고 흔들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홈카페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예전에도 제가 물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긴 있어요. 저도 뭐 커피 내릴 때 옆에 편의점 가서 이 생수를 사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생수들이 브랜드마다 뭐 미네랄 함량이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커피, 같은 추출기구라도 물이 달라지면 맛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물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 가서 물을 고를 때도 좀 미네랄 성분이 많은 물을 선호해요. 미네랄 성분이 좀 많은 물을 하니까 좀 더 커피 맛이 부드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네랄 성분이 좀 많은 그런 물들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커피 추출 기구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냥 저런 게 있는갑다 하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커피 그라인더, 저울, 물. 이 세 가지는 여유가 되시면 한번 구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라인더에 신경 쓰시면 커피가 달라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